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유일무이 책을 같이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시작해주세요. 저희가 해드린 피드백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험을 미리 경험해봤던 사람들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들로 저희가 조언,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의 문해 독서 교육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학부모님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궁금해하실 경우 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치원에서 언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교육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학습지와 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잘 쓰고 잘 읽는 데 목표를 두고 언어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관심을 고려하여 언어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맥락이 없는 글자를 단순히 따라 쓰거나 반복하는 방식은 유아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실제적인 상황에서 유아가 문자를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친구에게 편지 쓰기, 역할놀이에 필요한 간판 만들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언어교육 방법으로는 첫째, 그림책 함께 읽기입니다. 교사가 유아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유아는 글자의 기능을 인식하고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급 토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친구의 의견을 듣고 토의 내용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끼적거리기와 같은 쓰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것을 다시 읽어보는 과정에서 언어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에서 언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초등학교랑 비교를 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어교육을 유치원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생각하는 언어교육은 읽기 쓰기를 하고 학습지를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기보다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관심을 고려하여 언어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 관심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두두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입식 교육, 따라쓰기, 베껴쓰기 이런 것보다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장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교육과의 차이점이라기보다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교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 정정을 하시면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훨씬 설득이 잘 되겠죠. 그래서 왜 누리과정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는 이러한 언어교육의 목표들이 있고 저희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놀이들을 진행을 했고 저희 유치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놀이들을 통해서 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를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 중에 실행했던 언어교육 자료라든지 간판을 만들었던 자료라든지 초대장을 썼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 교육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그림책 함께 읽기가 이제 듣기 말하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학급 토의 활동 부분에서 읽기 쓰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활동에서 약간 학급 토의 활동이 읽기 쓰기와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읽기 쓰기와 관련된 활동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뭐 편지 쓰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상 이야기 책 만들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건 누가 들어도 읽기 쓰기 활동이다라는 게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페이지 172쪽에 즉답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부분과 관련된 답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페이지 166쪽 그리고 259쪽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벤져스. 이어서 페이지 536쪽에 시사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UI 놀이, 그리고 UI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례의 김교사라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먼저 학급 유아들의 놀이를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유아들의 놀이가 발전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유아도 흥미를 잃고 점차 다른 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아의 놀이가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관찰한다면 유아의 흥미라고 인정하여 놀이로 이끌고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놀이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생활 주제와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에서 누리과정 5개 영역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면서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포켓몬 놀이를 우려하는 학부모님께 해당 놀이에서 나타난 유아의 배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로써 학부모님이 걱정도 덜고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이 교실을 넘어 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한 문단으로 쭈루루루룩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측면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주장인가? 이 다음에 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단이나 측면을 나눠서 답변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측면을 나눠보면 선생님 답 속에 사실 측면들이 나눠져 있어요. 교사 측면, 유아 측면, 학부모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그냥 명확하게 첫째, 교사 측면에서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포켓몬 놀이를 관찰하면서 포켓몬 놀이에서의 유아의 배움이 뭔지, 거기서 유아들이 뭐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놀이의 교육적 가치가 있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라는 식으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아 측면에서는 이 포켓몬 놀이를 유의미한 놀이로 진행시키고 확장시키는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서 뭐 유아들이 포켓몬 캐릭터의 이름과 특징에 관심이 있는 거라면 뭐 새로운 포켓몬 캐릭터 만들어 보기나 특징을 입히기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독창성과 정교성 같은 창의성들을 발현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학부모 측면에서는 이제 포켓몬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배움을 알리기 위한 연수 혹은 상담을 하겠다,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포켓몬 놀이가 단순 상업적 놀이가 아닌 이 놀이 속에서 유의미한 배움을 이끌기 위해 내가 이 교사로서 어떤 지원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 학부모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들어보고 그걸 반영해서 지도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나눠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답변을 하셨을 때 놀이가 발전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저 반복되는 거면은 유아가 점차 흥미를 잃고 다른 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놀이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보다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찰하고 분석하는 부분을 좀 더 끌어내서 여기 이 놀이에서 유아들이 어떤 흥미가 있고 뭐에 관심이 있는 건지를 분석하고, 유아들한테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지원하고 이런 놀이들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측면을 나눠 대답을 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딱 정리되게 이렇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둘째 답변에서 유아의 놀이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생활 주제가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2019 개정 놀이과정에 들어가고 놀이 중심으로 하면서 생활 주제는 전혀 사용하지 없어졌죠. 않고 있어요. 생활 주제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놀이 주제와 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측면을 나눠서 답변을 해보시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답변에 틀이 조금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 51쪽에 보면 나와 있는 면접 만능 틀 활용하셔서 주장, 그리고 이유, 뭐 예시, 그리고 효과까지도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께서도 답변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거거든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하시고 답변하는 연습까지 해보신다면 더 풍부하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은 너무 잘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측면과 틀을 정립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진짜로 현장에서 요즘에 포켓몬 놀이가 지금도 유행을 다시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그 포켓몬 캐릭터, 저희가 이제 모르는 캐릭터들도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졌어요. 다 알게 됐어요. 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뭐 세대가 또 다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포켓몬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유니쌤이 올해 만 5세를 맡으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저희가 나눴었어요. 애들이 포켓몬 놀이를 계속 하루 종일 하는데 이게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어떻게 냈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이랑 접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글은 쓰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포켓몬 이름을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그럼 한글 놀이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포켓몬 이름을 따라 써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를 알려주면서 한글 자연스럽게 써보는 그런 기회들도 가지면서 한글 놀이로 한번 이어보기도 했었고, 또 포켓몬 카드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어떤 포켓몬의 얼굴, 어떤 포켓몬의 몸, 어떤 포켓몬의 꼬리, 이런 식으로 다 다른 포켓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글자도 한번 이 포켓몬의 앞 글자, 이 포켓몬의 중간 글자, 이 포켓몬의 마지막 글자를 합쳐보는 뭐 이런 놀이를 통해서 또 한글을 자연스럽게 또 재밌게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조합이기도 하니까 창의성 부분과도 관련이 되고 한글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익힐 수 있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 이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캐릭터는 무슨 이름이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카드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이제 캐릭터와 이름이 이제 써있는 카드를, 굉장히 많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나눠 가진 다음에 안 보고 있다가 동시에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냈는데 나는 5글자의 캐릭터 이름을 가졌고, 뭐 친구는 3글자의 이름을 가졌다. 이 5글자의 친구가 카드를 가져가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건 한글의 음절, 이게 한 음절 한 음절이라는 거, 5음절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글 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수를 세보는 수세기 경험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놀이가 진행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정말 하루 종일 이거를 게임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에게도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글도 공부하고 창의성도 기를 수 있고 뭐 수세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예시가 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상담 때 이제 저희가 교실에서 아이들 포켓몬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어교육, 수교육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하니까 저 생각도 못했던 방법인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예시로 이제 면접 답변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태도적인 측면은 아주 훌륭하셨는데 의상도 지금 멋지게 갖춰 입어주셔가지고 피드백을 더 진지하게 저희도 같이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의상을 입고 하신 거다 보니까 마스크도 그때 이제 검은색을 낄 생각이신 것 같은데 보내주신 수업시간 영상에서는 옷이 밝아서 그런지 훨씬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스크 색상도 선생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밝은 색의 마스크를 선택하시면 밝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검은색이고 의상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더 이제 좀 특히나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 밝은 이미지로는 안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을 검은색으로 하실 거면 마스크는 좀 더 밝은 색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 때는 이제 밝은 의상을 입으셔가지고 마스크 색깔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